한 여성이 다급하게 911에 신고를 했어요. 제 딸이 유타 대학생인데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 남자가 제 딸 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그 차 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엄마가 딸이 전 남친 만나러 가는데 그게 걱정돼서 911에 신고를 한 거예요. 딸이 대학생이면 성인인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나 싶지만 또 오죽 불안했으면 신고까지 했겠어요? 오늘은 유타 대학교의 한 여학생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저희 채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트루크라임 스토리 좋아하시는 분들 꼭 구독하셔서 영상 챙겨봐주세요. 로렌 맥클러스키는 1997년 워싱턴주 풀먼에서 자랐어요. 아빠 매튜랑 엄마 질 사이에서 태어났고 장녀였습니다. 남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집안은 교육자 집안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경제학이랑 뭐 물리학 요런 분야에서 좀 알려진 부부였어요. 정확히 뭐 교수인진 모르겠는데 교육 분야에 있었다고 합니다. 로렌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2살 때 나무도 타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하면서 열심히 올라가더래요. 8살 때는 3종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400m 달리기, 높이 뛰기, 멀리 뛰기. 여기서도 좋은 기록을 만들었어요. 로렌의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이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일부러 더 운동을 시킨 것도 있었어요. 근데 딸이 운동을 너무 잘하니까 이 어리지만 아이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줬죠. 로렌, 너 만약에 커서 국가대표가 되고 싶으면 엄마 아빠가 꼭 밀어줄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2008년에 로렌이 10살이 되었을 때예요. 엄마가 LA로 로렌이 데려가요. 여기 높이뛰기 경기에 참여하는데 꽤 큰 경기였거든요. 주니어 올림픽 내셔널 게임이라고 여기서 2위를 합니다. 엄청 잘하는 거죠. 이후에 로렌은 운동이라면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서핑도 타고 스키도 타고 무용도 하고 메인은 육상이었어요. 달리기 외에도 필드에서 하는 것들 있죠? 멀리 뛰기, 창 던지기, 허들 높이 뛰기 이런 육상 게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로 성장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상 선수로 유타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이 유타 대학교는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고 미국 서부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라고 해요. 로렌이 이 학교의 운동 프로그램이 되게 마음에 들었대요. 코치도 괜찮고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도 마음이 잘 맞고 이 계기로 로렌은 부모님이 계신 워싱턴을 떠나서 유타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게 됐어요. 로렌은 학교에서도 두각을 딱 드러냈어요. 육상 7종 경기에 참여했었고 이제 이 운동이 로렌의 인생이었어요. 이런 바쁜 날들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2018년 9월 1일이었어요. 토요일 주말이었어요. 로렌은 친구들이랑 이 유타대학 캠퍼스 근처에 있는 클럽에 놀러를 가요. 런던 벨르라고 지금은 평범한 레스토랑처럼 보이는데 당시에는 되게 핫한 클럽이었대요. 참고로 유타대학교의 학생 수가 32,000명이에요. 2017년 기준으로. 이 정도면 미국에서 뭐 작은 도시 수준이거든요. 이 32,000명이 또 다 젊은 애들 아니에요. 주말 되면 이제 밤에 애들이 놀러 다니는 거예요. 로렌은 이 클럽에서 친구랑 술도 마시고 막 춤도 추고 그러는데 한 남자가 계속 앞에서 막 알짱알짱 거리더래. 사람들도 되게 많고 막 정신없고 다들 춤추고 인사불성인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기서 이 남자가 로렌의 어깨에 손을 딱 올리더니 하이, 난 숀이라고 해. 솔트레이크 시티 컬리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주말엔 여기서 알바하고 있어. 바운서라고 이 클럽에서 일하는 시큐리티 가드였어요. 나 일 마치면 우리 한잔 할까? 이러면서 로렌과 연락처를 주고받습니다. 당시 숀은 27살이었어요. 로렌은 21살이었어요. 6살이나 차이가 나지만 뭐 로렌도 싫지는 않았어요. 숀 사진 보시면 한덩치 하죠. 막 팔이랑 다리랑 뭐 근육이 장난 아니에요. 얼굴도 꽤 말끔하게 생겼어요. 둘은 다음날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하다가 정식으로 사귀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봤을 때 막 로렌이랑 숀은 동화 같은 사랑을 하더래요. 이 사귀기 시작한 날도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꽃도 하나 사들고 와서는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뭐 이러고 그렇게 다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얘기해요.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 너무 자상하고 꽃도 주면서 나한테 사귀자고 했다? 엄마도 축하해줬고 친구들도 잘 됐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만나.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로렌의 친구 중에 알렉스라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클럽도 같이 갔던 그 친구예요. 뭔가 이 남자, 숀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점이 이상했냐? 한날은 평일이었어요. 로렌이 알렉스랑 친구들 몇 명을 기숙사로 초대하기로 한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집 오는 거지? 남자친구가 친구들 초대해도 된다고 했어. 알렉스는 남자친구, 그 숀이 허락했다는 그 표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숀과 함께 만난 자리도 아니고 숀이랑 같이 사는 집도 아닌데 그걸 왜 숀이 허락해? 게다가 로렌의 집에 갔더니 로렌이 티셔츠랑 청바지를 입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숀이 이렇게 입고 있으라고 했어. 뭔가 긴장해 하면서 말했어요. 그 알렉스는 뭔 소리야. 아니, 옷 입는 걸 왜 정해줘. 알고 보니 이 남자친구 숀의 집착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옷도 자기가 정해준 거 입으라고 하고 전화하면 뭐 어디 있어? 누구랑 있어? 언제 들어가? 전화 안 받잖아요? 잠시도 못 기다리고 난리 나는 거예요. 계속 수십 통 전화를 한대요. 로렌이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집에 가면 뭐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집에 걸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딴 데 들렀다 온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집착을 합니다. 근데 남자가 이러면 질릴 법도 한데 로렌은 어느 정도 숀을 맞춰줬어요. 이게 참 집착이랑 걱정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로렌은 숀이 자기를 이렇게 잘 챙겨준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리고 숀이 후추 스프레이 사주면서 여기 밤길 무서우니까 이거 들고 다녀. 뭐 한편으론 이런 거 주면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숀이 사격장에 로렌을 데려가요. 그 총 쏘는 거 알려주는 사격장이에요. 너 사람이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 네 몸은 네가 지켜야 돼. 총 쏘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웬만하면 총도 하나 사자. 언제 살래? 내일? 이 사실을 로렌의 친구들이 알게 됐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미국이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이긴 하지만 평범한 대학생이 밤길이 무섭다고 이렇게 총을 막 들고 다니진 않거든요. 그럼 전 국민이 다 총을 소지하게? 게다가 로렌이 션을 만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운동도 션이랑만 같이 해요. 그 트랙 돌 때 하나 둘 하면서 항상 션이 옆에 붙어 있었어요. 친구들은 션이 좀 위험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중에 다이아몬드라는 친구가 이 친구는 로렌의 하우징 어드바이저이기도 했거든요. 로렌이 사는 기숙사를 관리해주고 뭐 친구 사이이긴 했지만 학교 직원으로서 로렌이 돌봐주고 있었어요. 다이아몬드는 자기 상사, 슈퍼바이저한테 이메일로 보고를 해요. 이게 로렌이랑 숀이랑 만난 지 딱 한 달 되었을 때예요. 로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 남자친구가 우리 기숙사 학생도 아니고 신분도 잘 모르겠고 뭔가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로렌한테 총을 사라고 강요한 것도 너무 이상해요. 다이아몬드의 이 메일은 이 커플의 위험을 알린 가장 첫 번째 경고였어요. 이러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 학교 측에서도 경찰을 보내줄까?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러는 동안 로렌이 숀의 아이디를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근데 아이디의 사진이 숀이 맞는데 똑같은 얼굴인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로렌은 남친 이름을 숀 필즈로 알고 있었는데 이 아이디엔 마빈 숀 롤랜드. 숀은 미들네임이었고 퍼스트 네임은 마빈이에요. 심지어 나이도 달랐어요. 1981년생. 원래 37살이었는데 27살이라고 속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살이나 속일 수 있지? 그리고 솔트레이크 시티 컬리지 학생도 아니었어요. 그냥 클럽에서 알바하는 바운서.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로렌을 속인 거예요. 이제 숀을 마빈이라고 부를게요. 진짜 이름? 마빈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 입양을 갔는데 노부부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이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미국에 좀 문제가 되는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나 봐요. 그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정착했어요. 마비는 데이팅 앱이나 클럽 다니면서 여기 학생들한테 온갖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있었고 나이 속이고 직업 속이고 온갖 그런 허언을 퍼붓는 사기꾼이었어요.
로렌이 금전적으로 당장 피해본 건 없었지만 이렇게 신분을 속이고 여자 만나는 것 자체가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로렌은 이게 뭔가 아니,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꽤 가깝게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빈이 로렌 기숙사에 자주 놀러 오기도 했고 또 차도 자주 빌려갔어요. 로렌 차를 마빈이 썼던 거예요.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죠. 근데 한편으론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마침 이때 가을 방학이 시작된 거예요. 로렌은 워싱턴 집으로 이렇게 부모님 만나러 갑니다. 이제 거기 가서 마빈한테 연락 이제 끊고 계속 고민만 하다가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내 남친이 이름도 가짜였고 나이도 가짜고 컬리지 학생도 아니야. 이 친구는 이상하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이름을 왜 속여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37살 마빈 숀 롤랜드. 아니나 다를까 이 성범죄자 정보 공개하는 사이트 있죠? 거기 떡하니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이름이랑 키랑 사는 곳 다 나와 있어. 2004년 7월에 등록됐는데 14년 전 일이었고 2급 중범죄였어요. 심지어 피해자도 미성년자였어요. 학대를 시도하려고 했던 죄로 1년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아요. 범죄는 미수였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중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리고 9년 동안 복역을 하고 2013년도에 가석방으로 출소가 됐어요. 이 마빈의 형이 끝나는 기간은 2019년이었거든요. 가석방 기간 중에 로렌을 만난 거예요. 로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치 남자친구 만나서 막 불타오르게 사랑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전자발찌 차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완전 소름 아니에요? 짧은 방학을 며칠 보내고 로렌은 10월 9일에 유타로 돌아왔어요. 이제 헤어질 결심을 했죠. 엄마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신상 공개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엄마도 딸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얼른 헤어져라. 근데 잘 헤어져라. 이상한 놈일지 모르니까 말할 때 항상 조심하고 단둘이 만나지 말고 누구랑 같이 나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고 로렌이 학교로 돌아왔는데 마지막으로 로렌 기숙사에서 만났어요. 로렌이 어떻게 된 거야? 더 이상 난 널 믿을 수 없고 이만 헤어지자. 우리는 끝났어. 마비는 변명을 막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일은 그 여자들이 파티에서 나를 속인 거야. 내가 당한 거라고. 나는 걔네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 이 얘기 듣고 로렌의 마음이 좀 흔들렸나 봐요. 마빈의 이런 변명을 믿고 싶었나 봐. 그날 밤에 헤어지지 않고 같이 밤을 보냅니다. 그래도 다음날 정신이 딱 들었나 봐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성범죄자를 만날 순 없지. 우리 안 돼. 헤어져야 돼. 난 더 이상 널 만날 수 없어. 이렇게 이별 통보를 했고 마빈도 뭐 어쩌겠어요? 헤어지자고 하는데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마빈이 로렌의 차를 빌려서 타고 있었거든요. 그냥 자기 차처럼 쓴 거예요. 로렌이 워싱턴 부모님 집에 가 있을 때도 마빈이 그 차를 쓰고 있었어. 차 돌려줘야지. 그 마비는 그럼 오늘 하루만 더 쓰고 저녁에 만나자. 저녁에 그때 돌려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밤에 둘이서 볼 예정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엄마 지일이 알고 있었어요. 딸이 저녁에 마빈을 만난다. 그 엄마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기 유타 대학교가 또 방학이라서 학생들도 많이 없었고 괜히 차 돌려준답시고 만나서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불안한 거예요. 지일은 학교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참고로 이 유타 대학교 안에도 경찰이 있어요. 학생들이 워낙 많고 여기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 교직원들만 상대하는 유타 대학교 경찰이 따로 있어요. 유타주의 경찰이긴 한데 관할이 다른 거예요.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이랑. 질은 전화해서 제 딸이 전 남자친구한테 차를 돌려받기로 했거든요. 오늘 저녁에 만난다고 했는데 그 남자 전과도 있고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걱정돼서 도움 좀 요청드리려고요. 디스패처는 로렌에게 연락을 했어요. 엄마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혹시 우리 시큐리티 직원이 함께 가줄 수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로렌은 감사합니다. 도와달라고 했고 시큐리티 직원이랑 같이 가서 차를 무사히 돌려받았어요. 엄마가 참 딸을 많이 걱정했던 거죠. 로렌은 별 생각 없었는데 엄마가 이런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렇게 차를 돌려받고 끝났어요. 헤어졌으니까 다시 안 보면 그만 아니에요?
로렌도 학교 수업에 돌아왔고 이제 해피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과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달 조금 더 된 건데 아주 버라이어티하죠. 여러분,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마빈이 미련이 남아서 계속 로렌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로렌은 차단시켰어요. 근데 며칠 뒤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번호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였는데 내용이 뭐냐. 마빈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어요. 마빈이 방금 죽었어요. 곧 장례식이 있을 건데 오실 거죠? 꼭 오셔야 돼요. 그래도 전 여자친구인데 안 오시면 안 돼요. 여러 명한테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로렌도 이상하죠. 아니, 연락을 할 거면 뭐 친구나 가족 중에 한 명이 자기 신분 딱 밝히고 저는 뭐 동생 누구누구인데요. 뭐 이렇게 밝히고 얘기를 하던가 그냥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니까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 이 마빈이 이런 웹사이트, 뭐 앱, 소셜미디어 이런 걸 엄청 잘 다루는 거예요. 번호를 자동으로 드르륵 생성해가지고 그 번호를 여러 개 바꿔가면서 로렌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만나려고. 로렌도 눈치를 채요. 이거 아무래도 나를 유인하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마빈 연락 안 받고 차단하니까 어떻게든 나를 불러내려고 하는 의도다. 그리고 학교 경찰에 신고도 합니다. 10월 12일에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다 얘기해요. 뭔가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디스패처는 어떻게 응대하냐? 그 문자 보낸 사람한테 그만 보내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냥 몇 개 번호만 차단시켰어요. 네, 그러면 경찰 보고 로렌에게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그날 로렌은 학교 경찰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전화 준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다음 날인 10월 13일, 로렌은 또 학교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제가 협박 메일을 받았어요. 저랑 저 남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서 이거 뿌릴 거라고 저를 협박했어요. 누가 익명으로 협박 메일을 보내왔는데 누가 보냈는진 예상이 되죠? 로렌도 마빈이 보냈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진이 메일로 왔고 돈을 요구하니까 이 어린애가 놀라서 1000불, 130만 원을 송금해줬어요. 이날 처음으로 경찰관 미구엘이 로렌에게 연락을 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뭐 사건 경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들었고, 네, 우리가 수사를 진행해 볼게요. 이런 대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래도 로렌이 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친구 다이아몬드가 이건 직접 찾아가야 돼. 우리 오늘 한번 가보자. 로렌이랑 둘이서 학교 안에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아까 통화했던 경찰 미구엘이랑 또 다른 경찰이 나오는데 리셉션 앞에 앉아서 경찰이랑 대화를 해요. 이 모습을 보시면 아니, 사건이 벌어졌는데 경찰들이 이거 그냥 어디 은행에서 순서 기다리는 그런 손님들 대하듯이 이렇게 서서 얘기 듣고 있어요. 뭐 그러세요? 여기 장소가 다 오픈된 공간이고 누가 대화를 들을 수도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아무래도 이 협박 메일 마빈이 보낸 것 같아요. 이 사람 신상 공개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찰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이아몬드가 구글에서 이 마빈 검색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경찰들은 그냥 멀뚱멀뚱. 로렌은 이 리셉션 의자에서 레포트를 썼고 협박 사진이랑 메시지 다 캡처해서 제출도 합니다. 경찰은 사건 번호를 주면서 지금 그 담당 형사가 자리에 없어요. 한 3일 뒤에는 업데이트해서 연락드릴게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스캠 되게 많아요. 로렌은 일단 알겠다고 일어났는데 경찰들이 귀찮아하구나. 나를 케어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건은 카일라 형사에게 배정이 되는데요. 심지어 이 형사는 로렌이 경찰서에 왔을 때 외근 중이었어요. 그럼 잠시 경찰서에 들어와서 로렌을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긴급 상황이 없다면? 로렌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로렌은 담당 형사도 아닌 사람에게 사건 얘기를 하고 증거도 제출한 거예요. 이러고 경찰서를 나왔는데 이 로렌의 불안감이 해소가 됐을까요? 이 학교 경찰 말고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에 한번 연락을 해보자. 거기는 뭔가 더 파워가 있고 다르지 않을까? 솔트레이크 시티 911에 다시 신고를 합니다. 제가 이런 협박을 받았고요. 돈도 보냈어요. 근데 유타 대학교 학생이면 거기 경찰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미 신고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여기로 신고하고 싶어서요. 그건 살고 있는 지역 경찰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관할이 다 있어요. 다시 학교 경찰 디스패처로 연결을 해준 거예요. 로렌은 답답하지만 뭐 어떡해요.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지금. 저기 용의자가 언제쯤 체포될까요? 그건 경찰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경찰관 연결해 드릴게요. 디스패처들이 전화를 돌리는 동안에 로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무섭고? 이 와중에도 로렌은 계속 협박 문자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걸 다 캡처해서 미구엘 경찰한테 보냅니다. 미구엘의 개인 번호를 로렌이 알고 있었대요. 거기로 이제 협박 메일이나 문자가 올 때마다 다 보냈어요. 캡처해가지고. 10월 19일 로렌과 마빈이 헤어진 지 9일이 지났어요. 오후 3시쯤이었는데 로렌이 기숙사 근처에 이상한 남자가 영화 데드풀 코스튬을 하고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딱 봐도 마빈이었습니다. 그 덩치를 숨길 수 없죠. 마빈은 로렌이 찾는 건지 기숙사 주변을 왔다 갔다 거려요. 계속. 오후 4시쯤에 로렌이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다행히 둘이 마주치진 않았어요. 이후에도 마비는 기숙사 1층 문 앞에서 서성입니다. 이상하죠? 이땐 할로윈도 아니에요. 이 37살 먹은 남자가 대낮에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또 손엔 검은색 봉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봉지 잘 기억해 두세요. 아마도 마비는 로렌을 만나고 싶은데 그냥 오면 로렌이 안 만나줄 테니까 얼굴 숨기고 이런 코스튬 하고서 기숙사를 둘러본 것일까요? 아님 얼굴을 가리고 무슨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걸까요? 이제 마비는 스토킹하고 있는 거죠. 협박 문자 보낸 것도 부족해서 이런 괴상한 모습으로 찾아오기까지 하고 로렌이랑 로렌 친구들, 부모님들 다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렌은 이런 문자를 받습니다. 난 전부 다 알고 있어. 너 왜 경찰서 갔어? 이게 뭐야? 내가 경찰서 간 거 어떻게 알지? 무슨 정보가 새어나가나? 알고 보니 마빈이 로렌의 이메일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마빈 휴대폰에 로렌이 한번 로그인 한 적이 있었대요. 그걸 저장해두고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로렌이 경찰서 가서 신고한 거,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메일 보낸 거 다 모니터링 하고 있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수사에 업데이트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로렌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마빈이 자기 이메일을 본다는 걸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교 경찰이 뭔가를 흘리고 다니나? 내부자가 있나? 더 이상 학교 경찰을 못 믿겠는 거예요. 내 정보도 새어나간 것 같고 일주일 동안 업데이트가 없으니까. 로렌은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에 다시 연락했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유타 대학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무것도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게다가 지금도 협박 문자를 받고 있는데 제가 경찰에 신고한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신고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요? 네. 그럼 뭐 때문에 여기 솔트레이크 시티로 연락 주신 거죠? 아니,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제가 신고하거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혹시 내부자가 제 정보를 유출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아, 그래요? 근데 학교 경찰로 다시 연락하셔야 돼요. 거기 담당 형사한테 얘기하세요. 결국 로렌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어요. 다시 학교 경찰 미구엘에게 연락을 합니다. 저 미구엘 경찰관님, 담당 형사 카일라랑 통화하고 싶은데요. 왜요? 아니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업데이트 된 게 없어요. 제 가족들이 엄청 걱정해요. 진짜요? 연락이 안 왔어요? 제가 카일라 형사한테 연락하라고 할게요. 그리고 신고하고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이 카일라 형사가 로렌에게 연락을 했어요. 전화로. 로렌은 카일라랑 대화를 하는데 이 형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로렌이 미구엘 경찰한테 협박 받을 때마다 그 메시지 다 보냈거든요. 하나도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 형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협박받은 메시지 전부 다 정리해서 저한테 메일로 주세요. 이 말은 사건 접수받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증거도 하나도 없이 무슨 수사를 했겠어요. 이날 로렌은 밤 늦게까지 다 캡처해가지고 정리해서 카일라에게 보내줍니다. 또 범인이 마빈인 것 같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솔직히 내가 당신네 경찰한테 이미 다 줬는데 뭘 또 달라는 거예요? 당신 직원한테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 순간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로렌 아니에요. 로렌도 너무 착했어요. 엄마한테도 "엄마, 내가 경찰한테 전화도 많이 하고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질은 "아니야. 그거 경찰들이 하는 일이야." 딱 정확하게 딸한테 알려줬어요.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나서 이 일을 생각하면 그냥 해프닝이었다고 웃어 넘겼으면 좋겠다. 21살 여대생이에요. 너무 짠하지 않나요? 로렌은 빨리 사건이 해결되길 기다리면서 이 참을 수 없는 갑갑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시 3일 뒤인 2008년 10월 22일이에요. 아침 6시 반이에요. 마비는 이 이른 새벽에 친구의 차를 빌렸어요. 은색 뷰익이었는데 이걸 타고 로렌의 기숙사 주차장으로 가요. 이날은 코스튬은 안 하고 그냥 평범한 옷차림으로 갔어요. 아직 깜깜한 아침인데 기숙사 앞에서 막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CCTV에 잡혔어요. 로렌은 마빈이 밖에 있는 줄 몰랐죠. 근데 9시쯤 문자를 하나 받아요. 모르는 번호였어. 로렌, 나 학교 경찰서 부국장인데요. 데퓨리 치프라고 학교 경찰서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분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회의가 있네요. 빨리 경찰서로 좀 와줄 수 있을까요? 당신이 빨리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자세한 건 도착하면 얘기합시다. 근데 로렌은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문자에 오타도 되게 많이 있고, 왜 부국장이 나한테 직접 문자를 보내지? 또 로렌이 하도 다양한 번호로 협박 문자를 받아서 항상 문자가 오면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경찰에게 물어보는데, 아니요, 그 번호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로렌은 이제 더 무서운 거예요. 나를 어디론가 유인하려고 문자를 보낸 건데 분명 마빈인 것 같은데 왜 마빈은 나를 계속 만나려고 하는 걸까? 만약에 둘이서 어디 음침한 데서 마주치면 로렌이 이 덩치 큰 마빈을 어떻게 이겨요? 이런 고민을 하는 동안 마빈은 로렌 기숙사 앞에서 로렌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로렌은 이날 학교 카운슬러랑 상담이 있었거든요. 마빈이랑 헤어지고 나서 협박받으면서 되게 힘들게 지내니까 마음이라도 조금 편하려고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이 약속 때문에 로렌은 학교로 갑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상담실로 걸어 들어가요. 그런데 얼마 뒤에 마빈이 이 같은 건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데드풀 코스튬 했을 때 들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투? 그것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후에 마빈은 건물에서도 목격되고 로렌 기숙사에도 왔다 갔다 하다가 심지어 기숙사에 복도까지 들어왔어요. 원래 출입문이 잠겨 있는데 거기 살던 학생들이 열어준 거예요. 우리도 아파트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 따라서 슬쩍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마빈은 이날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로렌을 찾습니다. 저녁 6시가 넘었을 때 로렌은 상담 마치고 저녁 수업이 있어서 학교 강의실에 있었어요. 마빈이 강의실까진 따라오지 못한 거죠. 그리고 8시 10분쯤 수업 끝나고 로렌은 걸어서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혼자 가는 길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고 이 부부가 스피커폰으로 딸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교수님이 갑자기 내준 과제가 있어서 그거 한다고 엄청 힘들었어. 아유, 우리 딸 자랑스럽네. 부부도 마빈 때문에 딸이 좀 걱정이 됐는데 목소리도 괜찮고 뭐 활기차 보이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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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러고 전화가 끊겼어요. 이 부부가 다시 연락을 하는데 안 받아요. 이 질이랑 매튜는 완전 패닉 상태였어요. 바로 911에 신고했는데 이게 경찰이 봤을 때도 납치인 것 같다. 빠르게 라디오 방송도 됐어요. 유타 대학교 여대생이 납치되었습니다. 뭐 키는 얼마, 머리색은 어떻고, 우리 지금 긴급 문자 오는 것처럼 그렇게 라디오에서 방송을 한 거예요. 아빠 매튜는 계속 디스패처랑 통화하면서 집 전화로 로렌 폰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로렌 폰을 받은 거예요. 여보세요? 여자였어요. 제가 지금 백팩이랑 아이디랑 휴대폰을 학교에서 주웠는데요. 길을 가다가 어떤 학생이 로렌의 소지품을 발견한 거예요.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래요. 경찰은 더 다급해졌죠. 이렇게 소지품까지 버려질 정도면 납치가 확실하다. 그리고 경찰이 학교 안에서 막 이동하면서 자기들끼리 무전도 주고받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그 전 남친 마빈이 이런 짓을 한 것 같아. 아니 그게 예상이 가능할 정도면 빨리 마빈을 수사하지 그랬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주차장에서 7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경찰은 그 총성이 울렸던 위치 주변으로 폴리스 테이프를 치고 이제 경찰차도 여러 대 오고 막 경찰견도 오고 난리 난 거예요. 학교 안에서. 학생들도 얼마나 무서워요? 이 무슨 일이냐고 911에 전화가 빗발치고 밤 10시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문자를 보내요. 학생들에게. 캠퍼스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다시 알려주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두고요. 트위터에 구체적으로 이 용의자의 인상착의까지 공유를 해요. 흑인, 37살, 키 6피트 3인치, 그레이 비니 모자를 썼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지까지 됐어요. 얼마 뒤 경찰은 은색 뷰익 뒷좌석에서 로렌을 발견합니다. 총에 맞아 사망한 상태였어요. 워싱턴에 있던 부부는 이 창 밖으로 경찰차가 막 오는 게 보이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 괜찮아, 괜찮아. 우리 딸 괜찮을 거야. 마음을 잡고 있는데 따님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마비는 하루 종일 로렌을 찾다가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가는 로렌을 뒤에서 잡아챘고 강제로 뷰익 뒷좌석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는 7발의 총을 쏜 거예요. 이후에 마비는 차를 그대로 두고 걸어서 주차장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트램이라고 하나요? 그 길 위에 다니는 전차, 그 정류장에 앉아서 데이팅 앱 상대를 만나기로 해요. 얼마 뒤에 한 여성이 현대 소나타를 타고 와서 마빈을 태우고 사라집니다. 이 총을 쏘고 10분도 안 됐어요. 바로 그냥 데이트를 하러 간 거예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그랬던 걸까요? 둘은 레스토랑 가서 저녁 맛있게 먹고 뒤에는 하룻밤 보내려고 다정하게 그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여자가 마빈을 알아본 거예요. 집에 같이 도착했을 때 이미 라디오랑 뉴스에 이 마빈의 인상착의가 다 나오고 막 난리였거든요. 여성이 뉴스를 보는데 거기 CCTV 화면이 나오면서 마빈이 현대차, 소나타, 실버를 타고 어디론가 도주했습니다. 이게 막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거 내 차인데? 이 여성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방금 1시간 전에 총으로 사람 죽인 놈이 내 앞에, 내 집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몰래 경찰에 신고했어요. 마비는 어떻게 눈치를 챈 건지 도주해버립니다. 경찰은 새벽 1시까지 마빈을 쫓는데 솔트레이크 시티 다운타운에 있는 되게 오래된 교회로 마빈이 숨어 들어갔어요. 한 130년 된 건물이었어요. 근데 마빈이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경찰들이 무장을 해서 교회 문을 부셔버려요. 그리고 안을 수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탕! 한 발의 총성이 울렸어요. 마빈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은색 봉지 기억하시죠? 그 안에 총이 들어있었어요. 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고 이 솔트레이크 시티 주민들 미국 전역으로 이 사건은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다들 너무 비통해했어요. 어떻게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10월 24일 학교에서 추모식이 열리는데 이 평생 운동에 헌신하면서 학교 생활 열심히 했던 로렌이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상황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면서 다들 슬퍼했습니다. 그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중에 친구들도 인터뷰를 하는데 이 한 친구는 인터뷰 내내 마빈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내뱉지 않아요. 그 더러운 이름 내 입에 올리기 싫다고. 마빈이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한 동기를 알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팀은 마빈이 어떻게든 여자들을 통제해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별을 통보받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국엔 살해했다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마빈이 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좀 권위 있고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대요. 로렌이 대학교 다니면서 운동도 엄청 잘하고 친구들도 많고 집에서 이쁨 받고 반면에 자신은 덩치만 컸지 별 볼 일 없고 전과자에다가 신상 공개돼가지고 이름도 말을 못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권위 있어 보이는 로렌을 통제하는 게 좋았단 말이에요. 네가 결국 나보다 못하네? 이런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살해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범행 도구인 총은 로렌 만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친구한테 빌린 거래요. 마빈이 가석방 기간이었기 때문에 총을 살 수 없었거든요.
친구한테 조르고 졸라서 총을 받아냈는데, 근데 왜 마빈이 로렌 만났을 때 총 쏘는 거 알려주면서 너 총 있어야 된다? 총 사야 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결국 자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나 총이 갖고 싶은데, 그래서 로렌에게 총을 사라고 강요한 거예요. 당연히 총을 빌려주는 건 불법이에요. 이 친구들은 커플이었는데 구속됩니다. 그 총 빌려준 친구들. 만약에 얘네가 마빈에게 총을 안 줬으면 로렌이 살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심리가 그렇대요. 특히 이 마빈처럼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은 처음엔 살해할 의도가 없었지만 이 총이 손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죠. 또 마비는 총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또 교회에서 그렇게 된 것도 좀 웃겨요. 아니, 교회에 왜 간 거야? 자기가 뭐 회개라도 하려고 간 거야?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예수님께 용서받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죠. 이 경찰들 어떡할 거예요? 로렌이 미안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신고했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경찰들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기관에서 조사에 들어가는데, 하나는 유타 디파트먼트 오브 퍼블릭 세이프티라고 유타주의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예요. 여기서 조사를 하고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근데 학교도 책임을 면하진 못하죠. 어디 학생들이 사는 기숙사에 그것도 이 학교 학생이 아닌 남자가 들어와서 스토킹하고 총을 쏜 거예요. 로렌의 부모랑 친구들이 이 학교에서, 특히 학교 경찰들이 어떤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는지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변호인과 함께 팩트만 정리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학교 총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보고서의 내용은 끔찍한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못했다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진 못합니다. 이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결국 학교 경찰이 잘못한 건 없다는 거예요. 예방할 수 없는 사고였다. 경찰에겐 말도 안 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먼저 수사를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고, 그게 걱정돼서 로렌이 학교 경찰에도 전화하고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에도 연락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은 관할이 아닙니다. 그건 학교 디스패처에게 물어보세요. 이 디스패처는 그건 담당 경찰관한테 물어보세요. 담당 경찰관은 담당 형사님이 연락 드릴 거예요. 게다가 로렌은 마빈을 조사해달라, 용의자를 정확히 지목해서 언제 체포되는 거냐까지 물어봤는데 이 경찰, 형사 아무도 마빈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미구엘 경찰이 ESPN이랑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때 물어봐요. 왜 마빈을 인터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범인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어보는 건 어땠을까요? 미구엘이 아무 말도 못해요, 인터뷰에서. Why didn't somebody at that point just go interview Melvin Rowland? Because we were not sure if it was him. But why not ask him? 그리고 로렌이 협박 메시지 받을 때마다 그 사진이랑 메시지 내용을 이 미구엘에게 다 전달을 했거든요. 자기 나체 사진도 전달했어요. 경찰은 전문가니까 조사해야 하니까 필요하다면 줄 수 있죠. 미구엘은 그걸 카일라 형사에게 전달합니다. 여기까진 괜찮아요. 담당 형사니까. 카일라는 이 사진을 또 다른 경찰관 한 명에게 보냈고, 미구엘도 또 다른 동료에게 이 사진을 보냈어요. 굳이 4명이나 이 사진을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나중에 카일라는 그건 제가 좀 경솔했습니다. 인정했어요. 근데 미구엘이 보낸 건 수사 목적이 아니다. 이건 관음증 목적이다. 그냥 남자 동료에게 야야, 내가 이런 사진 받았다? 그냥 이렇게 전송한 거예요. 이 일로 미구엘은 기소가 됩니다. 결국엔 증거 불충분이라서 혐의를 벗긴 하는데 잘못한 거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 로렌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형사, 그 위에 지휘관, 단 한 명도 마빈이 지금 가석방 중이라는 걸 확인하지 않았어요. 가석방 중인 죄인은 말 그대로 가석방이에요. 밖에서 허튼 짓 하면 바로 다시 수감돼요. 만약에 이때 경찰이 마빈의 이름을 한 번만 그 시스템에 검색만 해봤어도
가석방 담당자에게 정보가 전달되었을 거고 다시 수감되었을 거예요. 결국 이 경찰들의 허술함 때문에 마빈의 범죄를 막지 못한 거예요. 미구엘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누군가의 가석방 상태를 확인하는 걸 교육받지 못했나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Had you ever run someone's parole status before? No. 이게 경찰이 할 소리예요? 이 부모가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죄책감과 실망감을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결국 경찰은 미구엘을 해고했고 그 위에 유타 대학 경찰의 부국장은 경고 조치를 받는데 이틀 만에 사임합니다. 근데 그 형사 카일라 있죠? 아직도 형사하고 있어요. 인터뷰도 거절했어요.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이 부모 질과 매튜가 유타 대학교와 유타 대학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해요. 금액이 무려 56밀리언 731억이에요. 거의 2년 동안 대학교랑 보험회사, 법원이랑 조정을 받는데 결국 손해배상금은 13.5밀리언 176억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로렌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는 돈이지만 이 안타까운 사건을 모두가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는데 이 금액을 쓸 수 있다는 것에 아주 조금은 위안을 삼은 거예요. 부부는 로렌 맥클러스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자들, 또 학교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학생들, 더해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 자금도 지원을 합니다. 또 로렌이 앞날이 창창한 육상 선수였잖아요. 이 아마추어 운동 선수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유타주에 로렌의 이름을 따서 트랙을 만들기로 했어요. 육상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게 이 선수들에겐 참 감사한 일이죠. 미국이 강력사건 형량도 높고 경찰들도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시민들이 경찰들을 존중하고 되게 신뢰하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건 100% 막을 수 있는 범죄 아니에요? 경찰들이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총명하고 재능 있고 운동 잘하는 그런 어린 학생을 잃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오늘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유타 대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